붙이겠습니다. 요번 2017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 교수가 결국은 인간 행동을 심리학이랑 연결해가지고 경제학 부분에서 요번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교육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Running the Brain이라는 학회가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여러 주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교육을 바꿔야 된다. 우리랑 똑같죠. 그런데 우리랑 좀 다른 내용은 교육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의 환경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다양한 부분의 영역에 있는 심리학자, 아니면 행동학자, 또는 공학자, 또는 예술가, 또 여러 부분들이 만나가지고 계속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학교의 사례를 발표하고, 이 부분에서 행동 부분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MIT의 미디어랩에 있는 교수인데요. 맨 처음에 행동의 어떤 중요성을 인지해서 인간 행동을 하는 패턴에다가 신호 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공간 안에서 직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이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제스처를 하고, 또 공간 안에서 어떤 동선을 그리면서 다니느냐를 분석을 했어요. 그걸 왜 분석을 했느냐? 물론 그 직원의 어떤 성향이나 패턴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면 회사의 이윤을, 경제적인 효과를 연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어떤 연구를 처음 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이유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기반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플랫폼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데요.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본 연구 중에 드림, 원래는 2020이었는데 이제 2020이 빠지고 호리즌 2020이랑 오버랩 돼서 그런지 드림 프로젝트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쪽에서는 자폐 아동을 로봇을 통해서 보조 치료를 하는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의 개념을 적용을 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말씀 있으시면. 그러니까 아까 행동경제학하고 진화심리학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디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DNA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계가 인간을 공부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기라고 얘기했는데, 로봇들을 활용한다면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인공지능 로봇이 파악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때 심리적인 치료나 그런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거든요.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는 개념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나 아니면 자폐 아이를 갖다 계속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은 감정의 변화도 없으니까 항상 패턴이 똑같으니까 오히려 저렇게 인지의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로봇이 좋죠. 자, 그래서 결국은 행동 관련 연구를 저희가 또 유럽 쪽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쭉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모르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던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 그 다음에 아주 대학, 융합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 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회사나 기관들이 전부 다 포진돼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기술이라고 그래서 기술들을 뽑아놓은 표고요. 결국은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TRL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상용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상용화에 어떤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보고 이것은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를 일단 보고 그 기술에 대한 전문가의 이제 의견을 들어서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연 분야나 교육 분야나 사회 문제 해결형 분야나 이렇게 쓰이는 주요한 이제 기술들이 매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핑이 돼서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또 행동과 기술의 인터랙션 사례를 국외, 국내 사례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로봇을 이용해서 자폐아를 그러니까 자폐아와 로봇이 인터랙션하는 행동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고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아까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그 노인들의 건강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그 과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 단원들을 연결해서 그 단원 안에서 스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했습니다. 콘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그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시범 수업으로 만든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서 초중고등학교를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시범 수업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과감하게 한 게 제가 그 컨텐츠 리터러시를 통해서 기술하고 매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기술의 지표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 부분이 교육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공연예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지 자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선택을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직접 이제 그 산출물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동 기반으로 어떤 기술을 연결을 했는지 킹콩을 보시면 이 뭐 다 아시겠죠? 뮤지컬 킹콩인데요. 이게 로보틱스하고 인간하고 상호작용하는 어떤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체감형, 내가 가서 직접 느껴보고 그 다음에 감정을 갖고 감성을 갖고 자, 이런 부분이 체감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체감형 문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드래곤 길들이기도 똑같지만 저는 옆에 있는 아까 제시했던 그 모차르트와 마술피리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그런 개념들을 전달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분야의 어떤 그 행동 연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 기술을 이제 지표를 올려봤더니 먼저 키넥트랑 인식 기술이나 그다음에 과학적 원리를 이제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같은 경우는 합금이라는 주제로 해서 어떤 그 물질의 변화나 과학적 원리를요. 움직임으로 실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들이요. 외국의 대학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한번 행동으로 구현을 해보면 평생 안 잊어먹는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떤 컨셉이냐면 이제 교육박람회 부스 안에 4개의 영역을 설치해 놓고 뭐 예를 들면 키넥트하고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아바타를 보고 따라해서 자기의 움직임을 아바타랑 매핑이 된다던가 아니면 새가 날아가는 원리를 실제로 하면 인터랙션해서 새랑 본인이랑 오버랩 돼가지고 본인의 행동에 따라서 그 새가 그 빨리 나는 거, 늦게 나는 거, 속도도 느낄 수 있는 추진력, 뭐 항력 이런 부분의 개념을 알 수 있도록 했고요. 뭐 총 말씀드리면 4부분으로 연결됐는데 지금 나오는 저 영상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하나 소프트웨어로 연결한 것들을요. 또 욕심이 나니까 이거는 즉석 공연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 그 예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공연이잖아요. 감성적 체험.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 소프트웨어를 한번 뭐 체험해 보는 것보다는 아예 그 4개를 이쪽 부스에서 다 하고 여기에선 4개를 연결해서 음악하고 같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공연이 되겠구나 해서 직접 공연을 이렇게 시도했던 그 영상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기술과 그 다음에 과학적인 내용을 연결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회문제 해결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회문제 해결형 분야는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달기는 힘들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이제 그 군인들이 전쟁이나 이런 것을 이제 체험을 하고 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VR 기술로 VR 컨텐츠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서 실제로 장병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 지진이나 뭐 안전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VR 콘텐츠를 많이 활용해서 그 체감형 그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 이제 앞에서 제가 3가지 사례를 지금 이제 예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직접 영상을 보니까 저 뭘 문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뭘 만들었는지 저걸 어떻게 체험한다는 건지 잘 몰랐는데 그래도 외 국내 사례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드는구나.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육에 쓰이던 공연 예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연 예술에 적용을 하던 아니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진이나 안전 재난 또는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던가 이 기반은 모두 콘텐츠 리터러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우리 주변에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경험이 합쳐져서 무모한 호기심과 도전과 그다음에 관심과 창의적 사고가 있으면 저는 콘텐츠 리터러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합쳐져야지만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살아나가는 시대에 다양한 문화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고 결국은 그 문화 플랫폼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의 방향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학문이나 지식에 충실해야 된다.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없고 목적이 없어진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결국 지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역할 또는 자기주도적인 그런 학습의 형태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아는 것이 정확해야지만 된다. 결국은 내가 뭐를 알고 뭐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남의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을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없다.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가나 사회적인 그 노력은요. 오히려 국가나 사회에서 그러한 환경, 결국은 플랫폼을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뭔가의 환경을 학습을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내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의 플랫폼이 많다던가 그런 환경적인 좀 그 노력이 제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컨텐츠 리터러시 또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터러시는요. 결국은 인간 중심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국 그 핵심은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완성은 자동화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 리터러시는 결국은 새로운 의사소통 플랫폼이 필요하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언어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그다음 행동으로 하는 또는 나의 감성 또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결국은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 보니까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 사례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거였는데요.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에서 장롱 속의 악기를 꺼내드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행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뭐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제가 좋아하거나 즐기지 않으면은 집안의 가구가 됐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문화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보여주는 것들을 연결해 본다면은 저 또한도 최근에 가상현실 VR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향유하고 싶은 뭐 드럼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아이웨어를 끼고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악기가 없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디서든지 좀 향유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더 향상시켜가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 공연예술 공부를 해서 이제 새로운 문화산업 쪽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콘텐츠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콘텐츠 리터러시를 이제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세라는 것은 일단은 항상 본인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저도 뭐 TV에서 뭐 강연을 보거나 누가 얘기를 하면 그래 뭐 다 잘해야 돼. 못하는 게 있어서 되겠니? 뭐를 해도 다 잘해야지.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그리고 알아야 될 거,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그 다음에 남이 무엇을 하는지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그것도 일종의 남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 자세가 오히려 굉장히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좀 한마디 드리면요. 이제 교수님 강의에 대한 의의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람의 그 변칙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발굴해낼 수 있으면 AI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모집단에 속하지 않은 데이터를 계속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행동연구를 하시는 그런 의의가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한 번쯤 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요. 결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문화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요. 우리 곁에 있고요. 결국 제가 이 문화라는 부분을 대변하는 자격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라는 익숙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떤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실천된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과 그다음에 자세로 지금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시도를 안 했으면 아마 결과물이 없었을 거거든요. 지금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은 나도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나도 발견하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오늘 강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